청년의 포부와 패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자. 청년의 시선, MZ세대가 말합니다. 요즘 정치. 2030 청년 정치인 어벤져스 청벤져스 모였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네,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 됐어요? 방금 사퇴를 당한 것 같은데. 예. 지금요? 몇 시간 만에? 뭐 전국이 의결에 따라서 네. 저를 뭐 해임되는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제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네, 김용태입니다. 예. 네, 저는 권지웅 전 비대위원입니다. 네,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됐어요? 비대위가 꾸려졌어요. 그러면은 최고위원들이 자동 사퇴합니까? 전국이 의결에 따라서 예. 전국위는 이제 해임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예. 김용태 최고위원은 사퇴한 게 아니라 해임됐습니까? 네, 저는 자진 사퇴가 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네. 정치적 명분도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예, 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로 갑니다. 예, 예. 이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주변에서 좀 말렸던 것 같아요. 법적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서 정미경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말렸는데 또 아니다 가처분 간다 이렇게.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가처분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으면 오늘 오전에 저는 가처분 신청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대표랑 통화를 했고요. 네. 신청하지 않겠다고 제 입장을 전달했고. 김용태 최고는 안 하겠다. 예. 가처분 신청 안 하겠다. 그래도 저희가 지도 체제인데 네. 대표한테 이야기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드렸고 대표는 할 생각이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오늘 또 방금 SNS에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이제 했으니까요. 이제 곧 조만간 신청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가 이제 뭐 나온다면 네. 뭐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나름대로 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인용이 된다면 이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또 대해서 한번 난리가 나겠죠. 예, 그 책임 있는 분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입장 표명, 헌법기관이 이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고 절차 민주주의, 절차적 하자, 실질적인 하자를 발생시킨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표명돼야 될 것 같고요. 기각이 되더라도 만약에 법원에서 뭐 이런 민주주의의 훼손의 절차적 하자를 언급하면서 정당이 대신 이제 법원이 대신 정당의 판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기각이 된다면 그 또한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좀 가처분을 건다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최고. 뭐 가처분 신청을 하든 안 하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코미디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이 지지율 하락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율 하락을 이준석 대표 때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던 거. 그렇죠.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었던 거. 그리고 이제 뭐 저울 속으로 좀 정책을 추진하면서 뭐 초등학생 5세 미만 입학 이런 거 관련한 것이 되면서 그랬던 건데. 인사 논란 계속 근데 그런 것을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근거 삼아서 이준석 대표를 소위 이제 날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당사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일인 거고. 근데 막 여러 가지 절차, 뭐 전국위원회 뭐 이런 걸 열어서 하니까 마치 그게 되게 어떤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코미디인 상황이에요. 네. 네. 뭐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저도 송구하고요. 늘 저도 이 상황이 정말 어떤 상황인가, 이게 왜 비상 상황인가, 저도 아직도 저는 뭐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에서도 최고위원도 납득하지 못하는데 정치권에서도 납득 못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합니까? 너니 뭐 하고 있니? 왜 정권을 잡았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또 안타까웠던 것은 저는 이제 기자회견을 제가 취소를 했거든요. 입장 표명을 간단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아침에 보니까 차들이나 어떤 피해 상황이 너무 많더라고요. 호우 그렇죠. 상황이라든지. 네. 제가 이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관악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세 네. 분이 이제 물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변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정치의 본질이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아무리 제가 민주주의를 외치고 헌법 정치를 외쳐도 그 중심엔 사람이 있는 건데 지금 정말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기자회견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무리하게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정은 잘하신 결정 같아요. 그러게요. 기자회견을 김용태 취소한 최고위원. 것은 네.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노력 같은 거죠. 네. 근데 오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실은 상황실로 제때 못 나왔어요. 근데 저는 뭐 어떤 상황이 되어서 못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되게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거나 거기 가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한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집무실과 관저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 위기 상황에는 최고 행정 책임자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실에 위치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전 기준으로만 해도 사망자가 7명 그리고 실종자가 6명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놓고 전화로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그 해명이 국민들에게는 너무 황당하고 뻔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실에 나와서 뭐라도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화하면 뭐 어떠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상황실로 가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었고 뭐 경호 인력이 지금 호우 상황에 침수되는 상황에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자택에서 머무르면서 이 상황을 진도지휘할 책임을 전 다 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글쎄요 이것이 뭐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말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정치권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너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지금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도 빨리 여기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고 국민의힘도 지금 빨리 당의 어떤 이런 뭐 비대위냐 뭐 이런 가처분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는 더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지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경쟁 좀 아쉽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20% 언급했는데요. TBS가 KSOI에 의뢰해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7.5%로 지금 최저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지지율 얼마나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어 보이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김용태 최고. 저는 당연히 반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위기를 지금 여당과 국정을 책임지는 국정을 담당하는 이 여당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철규 의원께서 이 지지율 하락을 말씀하시면서 원인이 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네. 대표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인 것을 다들 인지하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고 당내에 영향 있는 의원님께서 언론에 나가셔서 이것이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또 보는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당이 아직도 지금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요. 의원분들께서 좀 인식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께 정말 직언해야 되고 이 상황이 정말 위기 상황인 것을 모두가 말로만 비상 상황이 아니라 정말 비상 상황임을 이제 비상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 상황을 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정이라고 하는 게 매우 복잡한 거여서 단번에 아주 개선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국민들도 그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주 절실하게 지금 뭐라도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라고 태도를 가졌으면 전 지지율 조금씩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수해에 관련한 것
것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화로 하는 거나 집무실에서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고 있고, 지금은 언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탓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전혀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데 절실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참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 윤 지지율 추락에도 반성 없는 윤핵관 기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보수적인 신문에서도 바로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이 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나, 노력은 하나, 이런 얘기를 계속 지적받고 있다는 것도 아실 텐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은 경제인 위주로 소폭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늘 저희 기조가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서 경제 사범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혜택,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사실 정치인 사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지지율이 낮은 상태가 되게 우려되는데 뭐냐면, 사실 정부는 다른 어떤 일부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정책들은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힘이 거의 없는 게 이번 대통령 사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논란이 되는 것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힘 있는 자야 어떻게든 살게 되지만, 힘이 약한,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전당대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좀 관심이 적어서 걱정이긴 한데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중에 한 10분의 1 조금 넘게가 투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대의원들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어야 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어대명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관심은 덜 갖고 있는데 뭐 아무튼 어대명, 이재명의 압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반 성적표를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다른 후보들을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네. 어쨌건 저도 이제 당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개항에 출마한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로서 당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입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되게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권리당원분들에게 되게 높은 지지를 받겠다고는 생각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압도적이긴 했습니다. 뭐 제가 민주당 당원분들이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뭐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은 비명, 뭐 친명 이렇게 나뉘어가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보면, 고민정 의원은 어쨌든 친문 그룹인 거고, 정청래 의원은 친명을 주장해서 나온 최고위원인데, 두 분이 약간 이렇게 비등비등해지는 결과를 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과의 어떤 표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면서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간의 민주당이 해왔던 방향과 다른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 전당대회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든 고민정 의원님이든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과거의 민주당과 다른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선거를 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요 기간 중에라도 새로운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더 많이 토론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경쟁, 비전 경쟁 해야 되는데 좀 안 보입니다.
합리적인 분들께서 최고위원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으로.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도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네. 너무 색깔이 강하고 이게 어떤 팬덤 정치에 기반하신 분들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네. 사실 뭐 여당 입장에서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야당 걱정할 지금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서로 지금 그렇네요.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네. 고발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장관께서 네. 직권남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네. 그 하급자를 사퇴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것이 딱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딱 그것과 연결해서 사실 KDI 원장님을 사퇴시킨 거라고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일단은 국무총리 직무 범위 안에 KDI가 있고 그리고 한 총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원장 KDI 원장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바로 이어서 사실 감사원에 어떤 고강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홍장표 KDI 원장이 사퇴한 후에 인터뷰에서 구성원의 불이익이 우려돼서 사퇴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딱 이것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했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 정부가 사실은 이제 불합리하게 임기를 지키지 않고 사퇴를 했다라고 지금 막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우려를 고발로 이제 저희도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직권남용을 적용한다면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총리로서 그냥 표현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그냥 했던 것이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에 대한 의견을 던진 것이지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일단 결과를 수사기관과 어떤 법원의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급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랑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밝힌 것은 나가란 말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분의 표현에 따른 거니까요. 법적으로 좀 따져보자고요. 네, 만약에 네. 서류로 만들어서 이게 블랙리스트처럼 작동을 했다면 법에 걸렸는데 네. 공개적으로 말한 게 이게 법의 잣대는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 야구로 따지면 이 정권이 지금 1회예요. 1회 지금 원아웃 정도 잡았을까요? 이제 석 달 정도 지나가니까 원아웃 정도 잡았나 못 잡았나. 그런데 한 5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벌써 구원 투수로 투수를 바꿨어요.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는 뭡니까? 야구는 늘 9회 말부터 시작되잖아요. 9회 말까지 그러면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요? 야구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니까요. 예. 주호영 비대위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지켜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무래도 이 혼란을 좀 수습하는 데 중점을 둬야겠죠. 중점을 두고 또 국정 운영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정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여당에서 좀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스포츠 경기면 9회 말까지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겠지만 이건 네. 완전히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쨌든 수해로 사람들이 죽고 있고 이런 일들과 관련돼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저는 근데 조영은 비대위원장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건 대통령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통령실을 보좌하고 견인해 가는 게 조영 비대위원장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무튼 과제는 산적했는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어디로 가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 김용태, 권지웅, 김용태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